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행복해교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에 좌우되는 태아의 뇌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임신부의 만성 스트레스는 사실 술이나 담배보다 더욱 나쁘다 그래요.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가장 흥미를 끌면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미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의하여 간간히 설명을 해왔지만 스트레스라는 것은 간단한 설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질병 중에서도 이와 관련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연이 아닌데요. 임산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따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태아의 뇌 발달에도 스트레스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신부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태아에게도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해롭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태아에게도 임신부와 마찬가지로 혈액에서의 알코올 농도와 담배의 니코틴 또는 타르의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임신부의 만성 스트레스는 사실 술이나 담배보다 더 나쁜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다사 의과대학의 와인스톡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임신된 쥐들을 대상으로 시끄러운 소음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태어난 새끼 쥐들을 관찰하였더니 그 새끼 쥐들은 외부의 자극에 대단히 민감했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란 다른 쥐들의 새끼와 달리 이 새끼 쥐들은 대부분 작은 자극에도 안절부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와인스톡 교수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이 새끼 쥐들의 뇌를 해부하여 직접 그 조직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뇌하수체의 부신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부신이라는 것은 신장 상부에 위치하면서도 각종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면 되시는데요. 뇌하수체란 이러한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 시절에 많이 분비되면 세포의 분할을 방해하고 태아 시절은 모든 조직세포가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인데도 특히 뇌의 발달은 다른 부위보다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머리가 어른보다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으로 간단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임신 중에 왕성하게 발육되어야 하는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과적으로 태아의 뇌세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따라서 뇌신경 조직의 발달도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즉 뇌 조직의 발달 장애는 물론 향후의 신경, 정신학적 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 태아와 그 뇌는 다른 뇌에 비해서 DNA 함량이 적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뇌의 유전인자인 DNA가 부족하면 우선 뇌 자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뇌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활성 호르몬은 물론 기타 뇌 발달의 종합적인 환경을 깨트려서 더욱 두뇌 발달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아들은 태어난 후에도 역시 뇌의 발달이 늦다는 것입니다. 기억력 비교에서도 정상 신생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우리 인간의 신체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두뇌의 중요성을 세상 방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태아의 뇌 발달을 방해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임신부가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의 옛날 선조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미리 알았기 때문에 태교를 강조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전통태교의 곳곳에 임신부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강조하였고 그것들을 임신기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교육했습니다. 현대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 현명함과 과학성을 부인할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러한 선조를 둔 우리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좌우되는 태아의 뇌 발달을 생각해서라도 임산부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엄마의 목소리가 태아의 뇌 발달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요. 임산부의 목소리는 자궁 내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음향 중에서 가장 우세한 소리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모체 음성이 태아의 뇌를 꾸준히 자극하여 뇌 기능의 조직화에 기여하기 때문인데요. 갓 태어난 아기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기는 태아 쪽에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임신 중에 아빠의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준다면 아빠의 목소리에도 물론 반응하게 됩니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들었던 소리 중 가장 우세한 소리는 물론 엄마의 목소리이고 그 다음은 엄마의 심장박도 소리입니다. 울고 있는 아기가 엄마의 품에 가면 울음을 멈춘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의 가슴을 통하여 들리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자궁 속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들었던 친근한 소리이기 때문인데요. 자장자장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기는 더욱 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 들었던 고양이 소리, 즉 엄마의 목소리와 심장박도 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태아의 뇌가 기억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뇌 기능의 발달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파이퍼 교수는 신생아 뇌 기능 조직화에 있어서 임산부 목소리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신생아는 적어도 생후 2일 이내에 엄마의 목소리를 확실히 구별하며 더욱이 엄마의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태아의 자궁 내에서의 경험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임신 중 임신부의 목소리는 자궁 내에서 식정하는 다양한 음향 중에서 가장 우세한 소리이고 태아의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뇌 기능의 조직화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파이퍼 교수는 연구 논문에서 이와 같이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실제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음향 자극에 의한 태아의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대해서도 조사했고요. 연구 조사 결과 신생아나 태아 모두 음성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였고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였다는데 이러한 심장 호흡계의 특이한 반응은 태아가 주로 잠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임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태아가 잠들었을 때에는 특히 감각 자극이 태아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음성이 특히 태아의 뇌 발달에 급성 및 완성적으로 모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음성과 효과는 물론 태아의 청력계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향후의 사회성 및 정서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소리와 태아의 뇌 발달에 관련된 다른 연구들을 보면 태아에 대한 적절한 소리 자극은 태아의 뇌의 포도당, 산소의 비를 높이고 결과도 포함되어 있고 뇌조직의 발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이 새삼 제로날 필요도 없이 적절한 소리 자극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임신부의 음성과 태아의 뇌 발달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할 텐데요. 그 관계를 증명하는 논문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 있어서 엄마란 음성은 음향 자극이 태아의 뇌 발달과 관계가 있고 이러한 음향 자극은 청력계의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임신부의 적절한 음성, 이것이 태아의 뇌 발달과 청력 발달을 돕는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보르뜨리알 병원의 릴리아 박사는 임신 중에 임신부와 태아의 친숙하고도 정겨운 교류가 태아 뇌 발달의 하모니를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1996년에도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동안 서양에서의 태교와 관련하여 발표되었던 16개의 논문 결과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태아란 결국 엄마에게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은 자극도 모두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임신부의 지적인 활동도 이에 포함되고 우리의 칠태도 중에서도 미연과 강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곱고 아름다운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미연이며 선현들이 좋아하는 명기를 외우라는 것이 강서입니다. 무릇 임신부들은 자궁 속에서 태아와 도란도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태아에게 애칭을 미리 정해놓고 태아 이름을 부르면서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 자라난 태아의 뇌가 그렇지 않은 태아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발육을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아기와 함께 나누는 태담태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담태교를 할 때 일상의 모든 것들을 태아가 엄마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는 창을 통해서 태아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태아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려주는 태담태교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산부와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최선희 박사였습니다.